이 뉴스를 좀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뭐 이게 형 지금 2024년에 태극기 대형 태극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논란이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네.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설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광화문 하면 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그 대변하는 공간이잖아요. 광장, 촛불 광장이 예, 되고. 광장이 그래서 저는 그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 네. 그다음에 세종대왕의 동상도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애민 정신을 하는 그 세종대왕이라든지 또는 그 일본의 침략에 맞서는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이미 있거든요. 그거를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네. 저는 태극기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 강화문이라는 그 공간을 네. 자기의 정치적 의도로, 뭐 정치적 의도로 읽히잖아요. 벌써 그 대선 출마를 위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읽히거든요. 대선용일 것이다. 예, 그런 곳으로 강화문이라는 공간을 소중한 공간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게 예산도 110억이나 든다며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2년 전에 서울에 수해가 아주 엄청 큰 수해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막 그 반지하 막 산사태도 나고 반지하 잠겨갖고 저기 침수대가 대통령 가서 쭈그리고 있다가 또 홍보용에 사진 찍었다 또 욕먹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수해가 지금도 이제 장마 시작됐잖아요. 예상치 않은 수해 그런 거에 대한 예산으로 써도 지금 부족한 판에서 지금 세수 엄청 줄었잖아요. 근데 지금 110억이나 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큰 태극 개양대를 설치할 것이냐 시기적으로도 저는 그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대형 태극기와 꺼지지 않는 불꽃 상징물의 완공 시점이 2026년도 2월이고 아니, 꺼지지 않는 불꽃도 저쪽에서 얘기하면 왜 자꾸 북한 냄새가 나죠? 뭘 불꽃이 꺼지지 않아? 불꽃. 그러게요? 성화 봉송합니까? 저기 뭐 이 계획안을 보니까 사진에 보면 저희 사진을 저희가 띄워드렸는데 이거 글쎄요 이게 서울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안 믿겨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서울이 맞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계착오적인 얘기가 좀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거든요. 저기 이제 한동훈이 여당 대표가 되면 엄청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드덕까지도 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게 한동훈하고 원희룡, 홍준표 등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지금 지자체장인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누가 봐도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 저기 오세훈 시장이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회에 나가서 발언한 적도 있고요. 예전에.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보수 단일 대우를 구축하는데 태극기 부대도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태극기 부대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넓고 그들을 국으로만 통칭하는 것은 일반적 규정 폭력 시위를 일삼은 것도 아닌데 무조건 낙인 찍고 배제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태라 이렇게 2018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얘기했거든요. 요거는 맥이 다 있잖아요. 태극기. 그러니까 자기가 보수의 적자다라는 입지를 지금 확고히 하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그런 계획이다라는 거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되면 정말 그 난처한 상황에서 당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친윤하자니 국민과의 멀어지고 반윤하자니 특검이라는 걸려 있는 게 있고 본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정정한 상황에서 당을 끌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러다가 이제 빵 하고 사고 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한동훈 장관 멘트 보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느낌이 딱 보면 외워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갑작스러운 질문을 회피하잖아요. 근데 당 대표가 되면 그 70일 했잖아요. 비대위원장. 그죠? 이거는 2년짜리 임기니까 2년 내내 물어댈 텐데 그 질문하고 할 텐데 그때마다 그럴 겁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불현불식에 피곤해서 또는 그냥 무시승에 툭 얘기할 수 있다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저도 이게 대변인 그 할 때 보면 기자분들 정말 그
악착같이 시잖아요. 계속 물으시잖아요. 별의별 질문이 다 쏟아지죠. 아니 모르겠다고 얘기해버릴 때가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가능성이 제가 한동훈 후보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또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제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 한동훈 저기 후보가 정치적 경륜이 안 깊어요. 아까 이번에도 출마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기자들 질응답하는 거 보면은 글쎄요, 이 정치인의 느낌은 계속 안 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뭔가 이렇게 그 여당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국가를 어떻게 그 네.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안 해본 것 같고 이분은 그냥 현재로서는 권력 욕망 갖고 있는 거예요. 권력 욕망. 그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냥 권력 욕망 갖고 있고 그 자리를 그런 사람이 네.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마다 본인의 이해관계를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결정한 것이 네. 논리적으로 앞뒤가 충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대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느 순간 되면 한계적으로 태생적으로 그 대권 후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순간은 절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 건지. 그 순간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거냐?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판 서로 그리고 서로 싸운다. 당연히 이제 대권 주자들이 또 있잖아요. 한동훈만 있는 게 아니라 원희룡도 있고 홍준표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수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통령인데 하고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20%는 있잖아요. 아직도 다 망가지고. 예. 그 표가 한동훈은 등 돌리면 한동훈은 대권 주자 못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래저래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저는 그 수까지를 예. 지금 어디 한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까지도 원희룡하고 홍준표는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죠. 안타까우세요? 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1월이죠. 김기현 대표 될 때가 그때 연방장 등장해가지고 그때 정말 개망신 당했잖아요. 수모 당했잖아요. 그죠? 연판장 당하고 뭐 기후대사, 뭐 저출산 고령사 부위원장 다 해임 당하고 그 망신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기현 지지했잖아요. 김기현을. 그만큼 그분은 속성상 대세를 쫓아가는 그런 흐름 타는 사람인데 전통적인 이제 꽃길만 걸어온 대표적인 보수 인사였잖아요. 그렇게 선택하는 분인데 이번에 보면 원희룡과 계속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죠? 계속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전략 같아. 그러니까 한동훈이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한동훈이가 대통령 당대표 될 것 같은데 대놓고는 못 도와주기죠. 왜냐하면 저 친윤 쪽에 또 저거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딱 자기는 애매한 스탠스 전략적 모험 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원희룡, 나경원이 나중에 연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닐 수 있다.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한동훈하고는 척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그냥 그렇게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완주해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가 되게.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어느 편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는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 도와주는 길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동훈과 이제 친윤 간에 이제 권력 암투가 이제 진행될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긴 쪽이 붙으면 되잖아요. 이 분석. 그 전략 같아요. 네, 그 전략. 실현될지 그리고 한번 제일 좋은 전략 같아요. 제금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전략이다. 어차피 떨어지는데 연대 그쪽에 해서 뭐 합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선 대표 경선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댓글 보니까 조이님이 김현정 의원님 상임위에서 시원하게 잘 싸워주세요. 화이팅 이렇게도 말씀 주고 계신데 열리에 싸우죠. 모레 첫 회의가 열리게 되면 뭐 안건은 우리가 기대한 안건 아니지만 어떤 발언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